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실래요? 한 장 넘겨보시면, 자, 혈액 속에 존재하는 지질 네 종류 나옵니다. 자, 콜레스테롤 나오죠? 몸을 구성하는 지방의 하나로 세포막, 호르몬, 담즙산 세계질이라고 진화가 됩니다. 자, 콜레스테롤은 구조 지질이다. 꼭 알아주셔야 돼요. 몸을 지방 중에 거기다가 적어놓으세요. 콜레스테롤은 에너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뭘로 쓰이냐? 우리 몸의 구조를 만드는 세포막이나 호르몬, 담즙산의 재료로 쓰인다. 그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지질도 몸에 구성하는 세포막의 재료라고 하는 거, 하나의 구조 지질이죠. 자, 그 다음에 중성지방은 우리 몸의 필요에 따라 비축해서 지방세포에다 저장, 거기다 내버려 주세요. 그리고 에너지가 부족할 때 몸의 에너지로 쓰는 거죠. 그래서 1kg당 9kcal이죠. 1kg당 9kcal. 아니 1g당 9kcal. 죄송합니다. 1g당 9kcal. 1g이 맞나요? 1kg가 맞나 헷갈리네 갑자기. 1kg가 맞죠? 한번 아니 1g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 네이버에 지방,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뭐 4kcal, 지방은 9kcal. 그 기준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두시고 네이버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람당 네? 9.4kcal 그람 1g당이네요. g당 9.4니까 9kcal로 보시면 되겠어요. 9kcal 나오죠. g당 9.4. 9.4? 와우.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비축해서 쓰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아니 근데 그 히말라야에서 죽는 사람들 중에 빼빼는 사람이 더 빨리 죽고요. 통통한 사람들은 덜 죽는 이유가 이 지방을 쌓아둔 게 많아서 거립되면 더 오래 버틴다는 말이죠. 항암 치료도 통통한 사람이 유리하다고. 네, 항암 치료도 통통한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그 말 듣고 배 꼭 잡고 웃었는데 일리가 있네요. 구조지질로. 자, 그다음 하나 넘겨보세요. 중성지방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콜레스테롤하고 이는 구조지질, 중성지방은 에너지,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해주시면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 호르몬, 담즙산의 재료로 쓰이고, 그 다음에 인도 세포막의 원료로 쓰이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은 우리 몸의 에너지 원료로 쓰이고, 이렇게 분류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뒤에 나와 있네요. 지방 조직에 중성지방 볼게요. 지방 조직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죠. 자, 9g당 9.4kcal가 맞는데 9kcal로 그냥 정정해서 할게요. 요즘에 학회마다 약간씩 다르니까. 그래서 에너지원 네모 치시고 체온 유지 네모를 쳐놓으시고 장기 보고 네모를 쳐놓으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장지방은 쿠션 역할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건달의 형님들이 살이 찌우는 이유가 칼로 쓰셔도 지방 피하지 말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왜 살이 찌우냐 그랬더니 칼을 맞아도 내장까지 안 들어가고요. 대부분 이러잖아요. 이렇게 훅 찌셔도 안 들어가요.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말 들어보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실제로. 왜 우리 살이 찌우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도 칼 맞는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잘 안 들어요. 뭐 보여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중성지방 역할을 보시고 중성지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중성지방은 근육 등에서 에너지로 사용되는데 남는 분량은 지방 조직 속 지방 세포에 저장된다.
이 저장량이 일정 이상 증가한 상태가 비만이다. 이거 밑줄을 그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당질 포도당이 에너지원이 되면 특히 뇌에 필요한 경우 중성지방이 남는 경우는 중성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근육, 피부, 장기의 재료가 되고 필요한 경우 포도당이나 중성지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뭐냐면 근육을 좀 분해해가지고 다시 전환해서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음식물이 중성지방으로 도달하는 표가 나오죠. 거기 보시면 자 위소장에 대해서 기름기나 버터나 지방을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중성지방 형태로 바뀌어지고요. 떡밥면을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 흡수돼가지고 그 간에서 거기 네모 박스 읽어볼까요? 파란색 시작. 간에서는 유리 지방산과 포도당이 합성되어 중성지방이 된다. 고객을 설득하는 요령 중에 하나. 많이 먹으면 찐다. 결론은 뭐라고요? 많이 먹으면 찐다라. 많이 먹으면 찐다라는 사실 앞에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실 사람들이 공통분모 많이 안 먹는다는 거죠. 자기는 절대 먹는 게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100% 거짓말입니다. 자, 1번 적어놓으세요. 체크상 1번이 먹는 거고요. 먹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요, 수면. 이게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이제 지방세포에서 다 모아두기 때문에 살이 찌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스트레스가 이게 좀 있습니다. 스트레스. 이거를 이제 바꾸면은요, 전체적인 건 뭐냐면 욕심 때문에 욕심, 일 욕심, 돈 욕심, 명예 욕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이 그거예요. 방글라데시를 가면 전 세계 1인당 국민 GDP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욕심이 없어요. 그 이유가 되게 자다가 배고프면 딱 가서 바나나 한 2개 따먹으면 배불러.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먹고 싶으면 코코넛 있잖아요. 탁 쳐가지고 여기서 빵 떨어가지고 먹고. 그리고 좀 달달한 것이 먹고 싶잖아요. 그럼 파인애플을 따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기가 먹고 싶으면 가서 잡아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기가 먹고 아니 이제 그 생선이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야산에 가면 돼지도 많잖아요. 돼지들 잡아가지고 바비큐에서 먹고 그 거기는 1년 360일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은 연중 한 벌만 있으면 돼. 거기 가면 옷을 안 빨아 입더라고요. 대충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게 빨래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그 피로를 못 느끼는 거죠. 그 절대적인 우리나라는 단벌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건데 생활에 대한 마인드가 좀 다릅니다. 뭐 때문에 하느냐면 욕심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도해지는데요. 집착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오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바로 수면 부족이 시작돼요. 그게 다 뭐에서 시작된다면 적어놓은 단계가 욕심이래요. 욕심. 두 번째 단계는 집착. 세 번째 단계는 뭐가 나타나요? 스트레스 바로 수면 부족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놓으세요. 1958년도에 한스 셀리에 한나라하고 한스 한국과 스위스의 만남이에요. 셀리가 사랑을 한 거예요. 셀리에. 한스하고 셀리가 사랑을 한 거예요. 한스 셀리. 이 사람 이름이 이거예요. 한스 셀리예요. 이분이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고 캐나다에서 주로 활동하신 분인데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1958년도에 뭘 받으셨냐면 노벨 의학상을 받은 거예요.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노벨 의학상을 받았으니까 뭘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뭘 연구를 했을까요? 이분이 연구 업적이 뭐냐? 바로 스트레스를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연구해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체가 어떻게 시스템이 바뀌는지를 연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분이 스트레스로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이분이 하버드 의대에서 마지막 고별 하버드 의대에서 고별 강의를 한 거예요. 자,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질문한 거예요. 박사님,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 없이 살 수는 없는데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결책을 알려달라고 하니 박사님이 뭐라고 했대요? 스트레스 해결책 뭐다? 감사. appreciation. 영어로 appreciation. thank you 뭐 그런 건데 appreci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열받은 일이 있거나 하더라도 항상 감사합니다를 하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 개콘에 그 전태우가 그 나와가지고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는 땡큐, 일본어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일본어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맞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를 생활하는 데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스트레스 해결책은 뭐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뭐냐면 또 누구한테 칭찬을 들으면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일 행복하겠죠. 근데 또 누군가 나의 흉을 보고 그다음에 뒷담화를 하고 나에게 욕할 수도 있겠죠. 어디를 가든지 8명은 좋아하고 2명은 싫어해요. 할때 이거 지고요. 9명은 좋아하고 1명이 싫어해요. 누구나 나에게 섭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욕해요? 나한테 욕하겠죠. 이랬을 때는 뭐냐면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제 탓입니다.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요런 마음 자세로 살면 요거는 이제 그 파셀리에를 뭐냐면 책을 읽고 어떤 분이 글을 올려놓은 거죠.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라고 했더니 스트레스예요. 근데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누가 말했어요? 노벨상 받으신 분이야. 뭐라고? 스트레스의 해결책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appreciation. 영어로는 thank you. 일본어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독일어는 뭐죠? 네? 남케. 네. 프랑스어는 몰라요? 독일어 더 마셨구나. 자, 중국어는 뭐예요? 아, 씨씨인가요? 쎄쎄?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몸이 물인데 6번 감사하면 육각수가 돼서 몸이 좋아지죠. 우리 몸은 물러댔는데 6번만 감사하면 우리 몸이 육각수가 됩니다. 아주 대단한 신박한 그걸 아이디어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 몸은 실제로 육각수 형태가 돼야 그저 물이 이렇게 돼야 가장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육각수가 유명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6번 감사하면
6번에서 하나 둘셋넷 6번이네. 오. 육각수가 된대요. 6번 감사를 해야 네. 육각수가 된다. 그래서 매일 아침 6번 감사한 말을 하면 육각수가 된다는 오, 진짜. 세포가 건강해지겠고요. 네, 그래서 감사를 6번 하라.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이것도. 네. 어찌됐든 스트레스 해결책, 스트레스의 정화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박사님. 우리 몸의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정화하고 스트레스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려면 항상 감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책이 나왔죠. 쓰면 이루어지는 감사일기. 쓰면 제가 감사일기 쓸 때는 어느 때냐면 일이 좀 안 풀릴 때. 그때 감사일기를 제가 많이 써요. 아니 살다 보면 여러분 제일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 항상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내장 지방하고 폐하 지방 한번 보실래요? 홈장 넘기시면. 자, 내장 지방이 많은 유형은 주로 남자들이고요. 폐하 지방이 많은 유형은 주로 여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폐하 지방이 주로 많고요. 남성분들은 술 때문에 주로 그렇죠. 내장 지방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형인지만 좀 알아두시면 한 장 넘겨보세요. 이제 정상적인 지방세포가 하는 일, 렙틴하고 렙틴 저항성인데요. 이거는 정상적인 지방세포가 하는 일 보세요. 자, 정상적인 지방세포가 하는 일. 자, 잘 들으세요. 정상적인 지방세포가 있다는 말은 비정상적인 뭐예요? 지방세포가 하는 일도 있겠죠. 쥐 중에서도 가장 나쁜 쥐가 쇠양쥐래요. 안 보여 쇠양쥐는 영화해가지고 보셨어요? 쥐가 너무 귀여워 쇠양쥐는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자, 여러분 우리 몸에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 몸은 세포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세포가 이렇게 모이면 뭐가 되냐면 조직이 되죠. 건달 형님도 혼자 있을 때는 깡패지만 모이면 조직 폭력배가 돼요. 이해되셨죠? 세포도 모이면 뭐가 돼요? 조직. 그러면 지방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될까요? 지방 조직이 되죠. 지방 세포하고 지방 세포를 더하면 지방 육포가 돼요. 세포 더하면 육포잖아요. 지방 조직이 됩니다. 자, 이런 지방 조직이 어디에 분포하냐에 따라서 피부 아래에 분포하면 피하, 가죽 피자잖아요. 피부 아래. 그러면 피하 지방 조직이 되죠. 편의상 뭐라 그래요? 피하 지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방 세포들이 내장 지방에 소장하고 대장 사이에 많이 쌓여 있어. 내장 지방 조직이라고 그랬죠. 소장하고 대장 사이. 거기 보니까 안에 쌓여 있고 바깥 쌓여 있고 그때 아까 보셨죠. 그래서 피하 지방 그러면 지방 세포들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로? 피부 주변에 이런 옆구리살, 윗배, 아랫배. 그다음에 내장 지방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지방 세포들이 어디에 많이 붙어 있어요? 소장하고 대장 사이. 그래서 조직을 이루고 있는 건데 그냥 편의상 피하 지방, 내장 지방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다음은 이제 뭘 알아두셔야 되냐? 요것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면 보통 조직의 목표가 생겨요. 저기 나이트클럽 우리가 접수한다. 건달들은 목표가 있죠. 지방세포도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필요한 양만큼의 뭘 저장을 해야 돼요? 중성 지방을 이렇게 저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중성지방을 이렇게 하면은 좀 덜 저장하는 거죠. 근데 지방세포 안에 갑자기 중성지방이 막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죠.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거는 꽉 찬 상태죠. 요거는 적당히 산 상태다. 이런 지방세포 조직은 뭐라 그래요? 정상적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비정상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더 차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늘어나겠죠. 뭐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지방세포들이. 그러면 이제 더 채울 수가 있겠죠. 어디다가? 와. 지방을 더 채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은 남는 것이 지방인데 우리 몸에. 자, 이거는 정상적인 지방세포, 이거는 비정상적인 지방세포. 그걸 좌지우지하는 게 뭐예요? 중성지방. 자, 중성지방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섭취하는 에너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이거를 뺀 것을, 나머지 에너지를, 남는 에너지 있죠? 남는 에너지를 뭘로 바꾸냐면 이렇게 중성지방으로 바꿉니다. 자,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여기에서 기초대사에 쓰고 운동으로 쓰고 남는 뭐냐면 포도당을 여기서 지방산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중성지방을 만들어요. 뭘 만든다고요? 중성지방. 그럼 중성지방은 남성지방도 아니고 여성지방도 아니죠. 중성지방은 뭐가 있냐? 지방산. 이거를 3개 분자. 그 다음에 글리세롤. 포도당에서 만든 글리세롤 한 분자, 1개 분자. 자, 요렇게 가지고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중성지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둘, 3개에다가 지방산 3개에다가 글리세롤, 지방산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이런 형태로 된 거예요. 지방산. 원래는 이제 그림에 보면 주로 이렇게 지방산을 많이 표현해놓죠. 뭐 다리 달린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중성지방을 많이 표시하는데 저게 뭐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지방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하면 글리세롤 하나에다 뭘 붙여놓은 거예요? 지방산 3개를 붙여놓은 걸 무슨 지방? 남성지방? 중성지방이라고 합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정리되셨죠? 네. 결국은 중성지방이 왜 쌓이냐면 많이 먹으니까 쌓여요. 여러분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절대 살찔 일이 없어요. 배가 고파서 그러지. 자, 그러면 이제 정리 다 됐어요. 정상적인 지방세포, 비정상적인 지방세포 이해됐죠? 세포가 모이면 지방조직, 지방세포 모인 지방조직. 여기는 빨간 거는 중성지방. 무슨 지방? 예. 요 TG는 빨간색으로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해보게요. 자, 중성지방이 한 3개씩밖에 없고 여기는 꽉 들어차 있는 상태. 그러면 지방세포가 모이면 지방세포가 모여 있으면 한 개 이상의 지방세포 모여 있으면 뭐가 되냐면 지방 조직이 된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지방 조직이 피부 아래에 있냐면 피하지방, 내장에 있으면 내장지방. 요 개념만 일단 정리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직이 하는 일이 있다 그랬죠. 지방 조직도 무슨 일을 하냐면, 자, 지방 세포를 영어로 의학용어로 아디포 사이트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아디포사이트.
그 다음에 이 지방세포에서 빠져나오는 호르몬, 그 다음에 자극하는 물질이 호르몬이라는 게 지방세포에서, 지방 조직과 세포에서, 세포와 조직에서 빠져나오는 호르몬을 뭐라 그러냐면 사이토카인, 사이토카인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번역상 오류가 있습니다.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아디포는 무슨 뜻이에요? 지방. 사이트는 세포. 그 뜻이에요? 아디포 사이트. 그 다음에 사이트카인은 무슨 말이에요? 사이토카인, 사이트카인. 이거는 세포죠. 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 그 뜻이에요. 사이트는 뭐예요? 세포. 카인은 뭐예요? 호르몬.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러면 세포 같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지워볼게요. 같으니까 아디포 사이트 카인 하나를 지워야 됩니다. 두 개니까 하나만 지울게요. 아디포 사이트 카인 이걸 합쳐보세요. 그러면 아디포 사이트 카인은 뭔 말이에요? 지방 세포에서 빠져나온 호르몬 뜻이에요. 세포에서니까 하나를 줄일게요. 지방 세포에서 빠져나오는 호르몬 그 뜻이에요. 아디포 사이트 카인, 사이토카인. 한번 해석해 볼까요? 지방 세포에서 빠져나오는 호르몬. 자, 그러면 정리되셨어요? 아디포 사이트 카인이란 말이 정리되셨냐고. 지방 세포를 영어로 하면 뭐예요? 의학적으로 하면 아디포 사이트.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온 호르몬 이름은 사이트카인. 사이토카인 해도 돼요. 일본 사람들 때문에 사이토카인이 된 거야. 발음 못해. 일본 사람 그 발음 잘 못해요. 사이토카인 이렇게 해요. 일본 분들 발음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정리되셨죠? 아디포 사이트카인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세포에서 빠져나오는 호르몬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쉽게 가르치는 강사 보셨어요? 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면 천재이거나 강사가 강의를 아주 잘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웃자고 하는데 죽자고 달라들지 마시고. 자, 그러면 지방세포에서 빠져나오는 호르몬이라는 아디포사이트카인은 좋은 놈이 있고 나쁜 놈이 있겠죠. 속된 말로 하면 좋은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바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고, 렙틴은 뭐냐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에요. 거기 뭐 포만감을 주고 뭐 그게 적어져 있죠.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상처나 혈관을 보고는 아디포넥틴이라고 있어요. 아디포넥틴. 거기에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상처난 혈관을 복원하는 호르몬. 자, 이 두 가지 호르몬 좋은 호르몬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지방세포에 중성지방이 많은 사람일수록 좋은 호르몬이 아니고 나쁜 호르몬이 나오겠죠. 결국은 뭐냐면 비정상적인 걸 뭘로 돌려야 돼요? 정상적인 지방세포로 돌리는 일이 뭐냐? 다이어트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체중 감량자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살 깎기예요. 살 깎아야 돼. 네. 자, 체중 감량 살 깎기 그냥 우스갯소리래. 이거 막 어디가 살 깎기 하지 마시고 이 살을 막 깎아야 돼.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체중을 감량하는 이름은 뭐야? 비정상적인 지방세포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 거야? 중성 지방이 많은 거예요. 지방이 많은 상태. 자, 그래서 여러분이 렙틴 저항성이라는 걸 설명드릴게요. 요 호르몬은
뭐냐면 어디에서 빠져나와요? 지방 세포와 모여 있으니까 조직에서 빠져나와. 자, 지방 세포와 모여 있으니까 이 조직에서 빠져나와. 하나에서 나올 때는 세포지만 모여 있으니까 조직이죠. 그러니까 이 호르몬 어디서 나와요? 지방 세포와 모여 있으니까 조직에서 뭐예요? 빠져나와. 근데 무슨 호르몬이에요? 식욕을 억제하는 조호르몬. 요 호르몬이 빠져나와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뇌까지 올라가겠죠? 뇌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를 받아주는 리셉터가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지금 한 장짜리 나눠드린 거 있죠? 봐보세요. 아까 저 교육팀 원장님이 나눠준 거 보세요. 거기 시상하부 찾아보세요. 한 가운데 있어요. 시상하부 찾으셨어요? 자, 거기에는 수용체가 A 신경계, B 신경계, C 신경계가 있는데, 자, 거기에서 이 호르몬을 받아주는 어떤 리셉터가 있어요. 자, 시상하부에서 렙틴을 받아주는 뭐라고 하냐면 리셉터를 수용체라고 합니다. 이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면, 자, 그러면 시상하부에 있는 수용체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포만감이 든다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포만중추라고 표현합니다. 포만중추 수용체. 아, 이제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포만감이잖아요. 이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면 뇌에서 이 시상하부에서 뭐라고 명령을 내면 그만 먹어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누가 달라붙어서? 렙틴이 어디에 달라붙어서? 시상하부의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근데 이 렙틴이 시상하부한테 갔는데 넌 누군지 아니? 이러는 거야. 뭔 말인지 아세요? 렙틴이 가서 띵동 띵동 저 렙틴이에요. 이제 그만 먹으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넌 누구니? 그런 거예요. 넌 내 누군지 아니? 난 네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계속 또 보낼 거 아니야. 어디에서? 지방 세포에서 빠져나와서 계속 뇌로 보낼 거 아니야. 근데 계속 모른다게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그러니까 그만 먹으라고 명령을 내려야 못 내려줄 것 같아. 계속 더 먹는 거야. 이 저항성이 생긴 거죠. 그걸 보고 무슨 저항성? 렙틴 저항성. 이해됐어요? 인슐린이 똑같아요. 인슐린이 가지고 세포 막에 붙어있는 수용체한테 야 나 인슐린이야 그랬는데 넌 누구니? 하고 똑같다니까. 그걸 보고 인슐린 저항성이 나오죠. 네. 그런데 렙틴 저항성이 생기는 사람이 대부분이 뭐냐면 논문에 보면 스트레스, 그 다음에 과로, 수면 부족, 그 다음에 운동 부족, 우리가 맨날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영양, 불균형, 떡방면 이런 거 많이 먹죠. 요런 것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에 생기기 쉬워요? 렙틴 저항성이 생기기 쉬워요. 남편이 살찐다. 뭔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집에 와서 근심걱정으로 잠을 못 자. 살이 찐 거야. 남편이 살이 찐다. 영양 불균형, 떡방면, 과식, 호식, 야식, 술, 담배, 주님과 함께 불금을 지내시는 분이에요.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친구가 변호사인데 야 나는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는데 떡 좋아하지, 빵 좋아하지, 그다음 면 좋아하지, 술 좋아하지, 담배 좋아하지, 그다음에 불금 금요일만 되면 소주에 삼겹살 먹고 그뭐 토요일 날도 일요일 날 골프 치면서 일주일 내내 먹잖아. 안 찔 수가 없어요. 이게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식습관, 생활 습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뭐 왜 찌는지 모르겠네. 이 자기는 그게 익숙한 생활이잖아. 근데 왜 찌는지는 모르겠다고. 많이 먹게 되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평상시보다 1.8배를 먹는데요. 2배, 거의 2배. 여자들 어떻게 먹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양판에다가 고추장 넣고 왕창 비벼가지고
그럼이라고 생각하고 막 지글지글 먹죠. 남자들 스트레스 받으면 소주에 삼겹살에 그다음에 소주하고 맥주 타고 폭탄주부터 먹잖아요. 여러분 제일 열받는 직업이 검사래요. 위에서 쪼이고 아래에서 쪼이고 범죄자 저기 하면서 그러니까 열이 받을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폭탄주 엄청 드시다 그러더라고요. 내 친구 검사가 하나 있는데 진짜 직업 잘못 골랐대. 그냥 맨날 누구만 봐요? 범죄자 검사잖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 조폭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거치요. 우리들 만나면 아야 잘 있었냐? 뭐 이러고 지가 뭐 깡패인 줄 알아 검사들. 건달이 완전 검사인지 건달인지 모르겠다고 맨날 그러거든요. 언어가 거칠어진다. 맨날 깡패들만 보고 또 범죄자들만 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물법, 희롱법 먹는 애들만 보고 정신 이상자들만 보니까 얘가 완전히 맞이 왔더라고요. 공부만 잘하던 순둥이가 갑자기 이상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몸에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그만 먹으라고 명령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예요? 배 고프다가 되죠. 이 명령을 못 받아주니까 렙틴 저항성이 생긴 사람들은 이 명령을 어때요? 못 받아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넌 누구냐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계속 보낼 거야 렙틴 호르몬을. 렙틴 호르몬을 보내니까 뭐예요? 결국은 그만 먹으라고 명령을 못 해주는 거잖아요. 무슨 저항성? 렙틴 저항성. 그러면 이게 반대되는 호르몬이 어디서 나오냐면 위에서 위장세포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말한 그지 같은 그렐린. 그렐린 호르몬 뭐야? 식욕을 촉진하는 거예요. 촉진하는 호르몬. 그러니까 렙틴 저항성이 생겨버리니까 렙틴을 계속 보내니까 뭐가 또 분비되는 거예요? 그렐린이 계속 분비되는 거예요. 그만 먹으라고 해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또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거고 그러니까 과식, 폭식, 야식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자 우리가 라면을 누가 먹고 있다고 못 참아. 먹어야 돼. 누가 술을 먹고 있다고 못 참아. 렙틴 저항성이 생긴 상태에서 뭐가 계속 분비돼요?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이 계속 분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을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알겠죠? 그래서 PM 제품을 해독을 해요. 뭘 해야 돼? PM 제품을 해독을 해요. 자, 이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해독이 필요하다. 해독을 하면 병든 세포가 회복되면 다이어트 체중 감량이 돼야 안 돼요? 체중 감량이 돼야 안 돼요? 체중 감량이 된다. 아마 저 작년에 보신 분이 아마 다현사장님 빼고는 작년에 본 사람 없을까요? 네, 저 8kg 빠졌어요. 아니 얼굴이 네, 8kg. 이게 뭐냐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제품을 아침하고 저녁을 PM 제품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 금토일 같은 경우는 거의 PM 제품만 먹거든요. 네, 아침하고 저녁을 점심 한 끼는 먹고 네, 금토일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조금 뭐냐면 주중에 많이 먹는 날은 아예 3일 동안은 PM 제품만 먹어요. 금토일을.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PM 제품은 안정성이 입증됐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먹는 떡빵면 밖에서 음식 가보세요. 전부 다 그냥 기본법이라니까. 항생제 기본법이에요. 성장 촉진제, 감미료, 식품 첨가물 기본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해독이 내 몸을 자연스럽게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촉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호르몬은 뭐예요? 렙틴, 아디포넥틴, 그렐린, 렙틴 저항성. 이 네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예. 자, 우리 남자 선생님 두 분은 남자 선생님끼리 하시고 두 분 하시고, 자 혜연 선생님은 뒤에 우리 조윤 선생님 하시고 두 분이서 하시고, 자 가위바위보 해보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이긴 사람 손드세요. 이긴 사람이 진 사람한테 요거를 요렇게 설명하시고, 자, 그게 끝나고 나면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하세요. 자 5분씩 시작. 네, 재밌지 않으세요? 재밌죠? 이거 하다가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아, 원리가 이런 거구나 하는 이해가 되거든요. 자, 잠깐만. 지난번에 어떤 분이 여기서 배웠는데 자기가 그날에 자기 그룹에서 1등이 났대요. 뭐가 1등 났어 그랬더니 다이어트 시상에 걸렸는데 최고 많이 했대.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가 가장 열정이죠.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다니면서 다이어트 이야기만 하고 다니는 거야. 일주일 동안. 그게 가장 효과가 있다. 자, 그러면 지방세포가 비대해지면 해로 물질의 분비가 일어난다. 아, 이게 지금 이게 뭐죠? 잘 안 보이죠? 네, 왜 그러냐면 이건 저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그 원본 파일이 깨져가지고 지금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바꾸긴 할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방세포가 비대해지면 몸의 해로운 물질의 분비량이 증가하여 이로운 물질이 작용하기 어려워진다. 그 결과 동맥경화나 고혈압, 당뇨병 등이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 자, 비대해진 지방세포 안에 중성지방, 아까 우리가 이거 중성지방을 하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많아진 거야. 이게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저렇게 비대해졌다 이 말이에요. 비정상적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좋은 물질이 나와, 해로운 물질이 나와, 해로운 물질.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해로운 물질이 나오니까 렙틴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못해요? 못한대요. 그러니까 렙틴 저항성이 무슨 말이냐면 렙틴이 가서 자꾸 시상하고 저 렙틴이에요 해도 띵동띵동 해도 인식을 못하는 상태를 렙틴 저항성이에요. 근데 어떨 때 그렇게 바뀌어버린다고요? 지방세포 안에 조직 안에 중성지방이 많아지는데 비정상이 된다는 거죠.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TNF-알파 한번 봐보세요. TNF-알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혈당치 상승 작용, 포도당 대사에 필요한 인슐린의 작용을 약하게 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인슐린 저항성.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빠져나온 호르몬이 아디포 사이트카인이라고 그랬죠. 아디포사이트를 뭐라 그랬어요? 지방 세포. 아디포가 지방이고 사이트카인이 뭐예요? 아니, 아디포사이트가 세포고 아디포가 지방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사이트카인은 세포에서 빠져나오는 호르몬이다 이 말이에요. 사이트카인은 뭐예요? 호르몬. 세포에서 나오는 카인, 호르몬 그 뜻이에요. 그러면 지방세포에서 빠지는 호르몬인데 비정상적인 지방세포 때는 중성지방 이렇게 많을 때는 좋은 호르몬이에요? 해로운 호르몬이에요? 해로운 호르몬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렙틴하고 아디포넥틴이 어때요? 점점 줄어들어요. 좋은 호르몬이. 렙틴하고 뭐가 줄어든다고요? 아디포넥틴. 좋은 호르몬 줄어들어요. 이 상태가 되면 나쁜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요 상태가 나쁜 호르몬이 나올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외우세요. TNF 알파. NF 소라테형님이라고 외우세요. NF 소라테형님. 자, 요거는 무슨 저항성? 혈당을 상승시키죠. 그래서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에요. 저항성의 원인. 이걸로 뭘로 가요? 당뇨로 가죠. 자, 두 번째 MGO 텐시노겐. 자, NGO라는 말은 혈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어로 혈관이라는 뜻이에요. 텐시노겐은 뭐냐면 수축시키는 물질이에요. 물론 엔지오텐시노겐이 텐신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질이 나오면 혈관을 수축시켜버려요. 말체로 가는 수치가 오면 어떻게 돼요? 혈액이 지나갈 때 압력이 높아지죠. 혈관을 수축시켜. 그럼 혈액이 지나갈 때 압력이 밀어내는 힘이 높아져. 무슨 압? 고혈압의 원인이죠. 요거를 해석하니까 이해가 쉽죠. 엔지오가 뭐예요? 혈관. 그 다음에 펜시노비는 수축시키는 거죠. 혈관을 수축시켜버리니까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혈압이 높아지죠. 혈액이 밀어내는 압력이 높아져요. 고혈압이 원인. 당뇨의 원인이 되고 고혈압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PAI 다시 원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거는 혈전을 형성해요. 뭘 형성한다고? 혈전을 형성해요. 그러면 혈전이 혈관벽에 달라붙으면 뭐가 돼요? 동맥경화가 되겠죠. 동맥경화의 원인이 돼요. 어라?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가 생겨버리네? 뭘 했더니? 중성지방이 지방세포와 조직에 많아지는 거예요. 살을 빼지 않으면 뭐에 걸린다고 해요?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이 지방덩어리 많으니까 뭐가 걸려요? 고지혈증이 걸려요. 고지혈증이 걸리면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시작된단 말은 똑같아요. 피가 탁해지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살이 쪄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다 한 집안 한 통속이다 이거지. 다 돼지엄마 돼지엄마. 이해되셨죠? 그럼 결국은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거를 고객한테 알려주는 일이다. 안 하면 뭐에 걸려?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이 걸린다. 여러분 처음에는 당뇨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TNF 알파 설명해야 돼요. 당뇨, 고혈압, 뭐요? 고지혈증. 그리고 TNF 알파가 어떤 짓을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요 상태가 되면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뭐가? TNF 알파. TNF 알파는 NF 소나타 핵립이에요. 더 급이 뛰어난다면 TNF 알파. 나쁜 놈 중에 더 나쁜 놈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T자가 뭐같이 생겼냐면 꽃게기같이 생겼죠. T자 봐봐요. 꽃게기같이 생겼잖아요. TNF 알파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요새 머리에. 자, 요 놈이 빠져나와가지고 자, 세포막에는 인슐린이나 렙틴을 인지해주는 수용체가 있어요. 이렇게 Y자 모양으로 붙어있는 거 원래는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탄수화물이 5, 6, 7, 8 이렇게 붙어있어요. 원래는요. 이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글리코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 사슬, 포도당으로 연결된 사슬이라고 해서 당 사슬이라고 해요. 이 당사슬의 역할은 뭐냐면 세포끼리 소통. 얘네들이 안테나요. 야, 거기 인슐린 가거든? 그러니까 잘 받아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 인슐린이야 라고 왔어. 인슐린이야 라고 왔는데 어떤 깡패 같은 놈이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인슐린을 뭐 어쩐데? 요렇게 가로막고 있는 놈이 누구냐면 TNF 알파야. 이해됐어요? 나는 여기 수용체하고 달라붙어서 세포막의 문을 이렇게 열어줘야 산소와 포도당이 들어가요. 이 뜻이에요. 마트에서 잔뜩 장을 봐서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번호를 바꿔버렸어. 그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 깡패 같은 놈이 뭐라고요? TNF 알파라고. 요거는 뭐예요? 인슐린. 인슐린은 세포막에 수용체하고 이렇게 달라붙어야 세포막이 열려. 이렇게 수용체하고 달라붙어야지만 뭐가 열려요? 세포막이 열린다니까요. 이렇게 달라붙어야 돼요.
근데 피부 가까웠다니까 와이프가 열받으니까 남편이 오랜만에 뭐 마트에서 잔뜩 작을 봐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들어갔는데 건드레 만드레 날마다 그렇게 귀찮으니까 비번을 바꿔버리는데 네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 상태가 된 게 뭐예요? 인슐린 저항성. 이해되셨죠? 근데 요거는 비번 바꾼 게 아니라 뭐냐면은 방해하는 거죠. 뭐하게? 인슐린이 수용체하고 결합하는 거를 방해하는 물질이 뭐야? TNF. 그러니까 방해를 하니까 어때요? 못 달라붙으니까 세포만 문이 열려 안 열려? 안 열리죠. 포도당이 돌아다니다 다시 소변으로 빠져나와. 그게 뭐예요? 당뇨라는. 단백뇨가 아니죠. 당뇨, 포도당. 포도당이 빠져나오는 거고 이런 거. 이 당자가 포도당의 당자고 단백뇨는 단백질의 당자. 이 단백질은 뭐냐면 우리 몸의 알부민. 여러분 알부민은 세포 내과 외의 그 수분 밸런스를 조절하는 거고 호르몬이나 그다음에 미네랄 운반을 마차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호르몬이나 뭐죠? 그다음에 또 미네랄 같은 거 씻고 못 다니면 면역력이 높아져야되잖아요. 떨어지죠. 그래서 뭐냐면 내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알부민이에요. 미네랄들을 얘들이 싣고 다니거든요. 미네랄을 운반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 네. 알부민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우리 몸 미네랄이 부족하면 스위치가 하나도 안 켜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항체. 항체도 단백질이에요. 항체가 알부민이나 항체 이런 것들이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면 항체는 항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물질이 뭐예요? 항체죠. 요게 빠져나가면 면역력이 올라가야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단백뇨가 증가한 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단백질은 뭐냐면 적혈구예요. 적혈구가 빠져나가면 빈혈로 죽겠죠. 백혈구가 빠져나가면 뭘로 죽어요? 이것도 내 몸에 지켜줄 면역세포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죽어. 혈소판이 다 빠져나가면 뭘로 죽어요? 지혈이 안 돼서 죽겠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전부 떨어져서 죽는다. 저런 단백질 구성으로 된 게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단백뇨가 증가한 사람은 사구체는 좋은 거, 우리 몸에 필요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알부민, 항체는 걸러서 쓰고 암모니아, 요산 찌꺼기들, 요소 찌꺼기들 다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면 즉 뭐냐면 사구체 그물망이 딱딱하게 돼가지고 여러분 고기를 잡았어. 근데 고기가 뚫어지는 통해서 다 나가버린 현상이 뭐냐면 사구체 염증이야. 쉽게 말하면. 사구체 염증이 생기면 이런 것들이 다 빼어 못 고르고 다 빠져나가면 돼. 네네. 그래서 단백뇨가 늘어나면 사구체 염증이 생긴 거고 병원에서는 적혈구 같은 게 발견되면 급성 사구체 심령, 사구체 신장염 이러고 요게 이제 서서히 진행되면 만성 사구체 심령, 신장염 아니죠. 되게 이제 피 먹기 전에 발견이 되죠. 단백뇨가 늘어난 사람들은 뭐냐면 사구체에 계속 염증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뭘 하셔야 되냐면 이 혈관에 쌓인 중금속을 빼줘야 되잖아요. 중금속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리스토, 그 다음에 시밸런스 이걸 같이 먹어주세요. 저는 2포, 1포 이렇게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먹으면서 제일 좋은 게 실은 콜라겐하고 제일슈츠예요. 콜라겐, 제일슈츠, 그 다음에 듀오 이번에 우리가 듀오를 많이 먹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는 이제 수입해서 독일에서 많이인데 10% 먹었는데 굉장히 좋아진 사례가 많아요. 저렇게 관리를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콜라겐 제수주 들어오면요. 뭐냐면 콜라겐하고 제수주는 지금은 이제 처음 먹는 사람 5대5 5스푼 5스푼 적응이 된 사람은 10스푼 5스푼 콜라겐 10스푼 제수주 5스푼. 네. 네. 아, 처음에 좀 증가를 하면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몸의 노폐물이 세포하고 조직 사이에 쌓여 있잖아요. 그러다 마지막 걸르는 장기가 뭐예요? 신장이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증가했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뭐냐면 소변, 대변, 피부로 다 빠져나가고 나면 이제 다시 줄어들죠. 그러니까 모든 노폐물은 증가했다가 줄어들어요. 몸이 갑자기 살던 갑자기 빠지는 게 아니라 살이 좀 찌는 듯 하다가 빠지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세포가 살아날 때는 좀 아픈 듯 하면서 뭐 온몸이 막 우주투로 맞으면 저 아프면서 좋아지고 모든 거는 처음에는 독소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좀 반짝한 사람도 있고 아팠다가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거를 잘 판단하시는 게 여러분들 식품사업의 지름길이에요. 요거 이해되세요? TNF 알파는 방해하는 문제. 인슐린이 수용체하고 만나야 세포막이 열리는데 못 만나게 하니까 포도당이 못 들어가 세포 안으로. 그러니까 소변으로 빠져나온 게 당뇨가 됩니다. 원리 이해됐죠? 엔지오텐신호계는 뭐예요? 혈관을 수축시켜. 저거는 비유로 설명하시면 돼요. 어린아 아빠가 호수를 통해서 마당에 물 주고 있어. 근데 꼬맹이들이 와서 여기서 슬쩍 발을 딱 밟아. 호수가 좁아들죠? 그러면 혈액이 지나갈 때 압력이 높아져. 그걸 뭐라 그래요? 고혈압이라고 그러죠. 고혈압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엔지오텐신호겐이 엔지오텐신으로 바뀌어야 돼요.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서 그래야 이제 혈압이 높아지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런 물질은 결국 뭐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온은 혈전을 만드니까 이런 찌꺼기들 혈관에 막아버려. 뭐의 원인이 돼요? 동맥경화예요. 혈전들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혈관에. 그럼 그 부위가 어때요? 딱딱해져. 보세요. 여기 있으면 혈전들이 이런데 계속 이렇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혈관 이 부위는 딱딱해지겠죠. 이게 늘어나면 동맥경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뭐냐면은 이 세 가지 물질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나서 고혈압, 당뇨, 뭐의 원인? 동맥경화의 원인. 근데 결국은 뭐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고지혈증 원인이 되는 거예요. 왜? 혈액 안에가 세포 안에 포도당이 못 들어가고 자꾸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피가 끈적거리니까 고지혈증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 듯 말 듯 외우세요. 그냥 TNF 알파, 엔지오텐신호겐, 파이온. 자, 원래는요 비우고 채우고 그 다음에 유지하고 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거기다 유지하고를 좀 하나 더 주세요. 비운다는 말은 빼고를 가로 열고 닫고 해주세요. 비운다는 말은 뺀다는 말이죠. 비우고 채우고 유지하고가 빠졌네요. 비움 채움 유지죠 결국은. 비운 다음에는 채우고 그 다음에 유지하는 과정이 돼. 비우는 거나 빼는 거랑 똑같은데 언어를 두 개를 이제 동시에 쓰니까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비운다는 말을. 그래서 뺀다는 말로 비우고 가로 열고 빼고 채우고. 채운 거는 영양으로 채우고요. 비우고 빼고 해가지고 해독이라고 해서 해독. 비우고 빼고는 뭐예요? 해독. 채우고는 영양. 유지하고는 균형. 해독. 그 다음에 영양, 균형. 해독과 영양의 균형을 맞은 상태가 되면 제일 건강하겠죠. 해독만 하시고 영양을 안 치우면 어떻게 돼요? 그 비어있는 데가 독소가 또 차요. 또 쌓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균형을 이룰 때 제일 중요한 게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탄탄하게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결합 조직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균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콜라겐. 여러분 그물망이 찢어졌는데 수리 안 하고 하면 고기가 다 빠져서 없잖아요. 똑같아요. 콜라겐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더 무너지죠. 우리 몸의 건물이. 접착제가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는데 접착제를 발라야 돼요. 페인트를 발라야 돼요. 근데 우리 다 페인트 바르고 있잖아요. 해독하고 나서는 뭘 해야 되냐면 저기 이게 안 무너지게 자꾸 콜라겐으로 접착제를 발라가지고 건물을 유지하는 데 있어야 돼요. 해독 영양 균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균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접착제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50대는 50만 원치 드시고 60대는 60만 원치 드시면 돼요. 내 몸의 나이에 맞게끔 드시면 돼요. 모든 혈관 자기 나이 맞게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보험을 더 많이 드는데 왜? 그랬더니 아프면 타 먹으려고 해. 밥은 아니 그러지 말고 그 돈으로 내 PM 제품 먹고 저 건강하라고 제가 보험 못 끼겠다. 그러면 약간 대출 받아서 먹으랬어요. 돈이 없다 그러면 이제 보험들 돈은 있는데 PM 보험 돈이 없다 그래서 약간 대출 받아서 먹어요. 아니 그 나중에 보험금 다 먹고 호수쭉 꼽는 것보다 지금 먹고 건강하게 낫지. 안 그러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개별 제품들을 한번 잘 보시고 한 장 넘겨보세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저희 양재연구소에서 이제 그 디톡스 다이어트 프로그램 그거 하고 뒤에 보시면 이제 1일차, 2일차, 3일차 해독 다이어트 보이시죠? 네, 금토일 한번 해보세요. 네, 금토일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4일부터 30일까지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많이 해봤던 것들을 저희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넘겨보세요. 뇌 건강 방금 한 장짜리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걸 일부러 왜 그러냐면 이거하고 이거 있죠. 이거하고 그거는 코팅해갖고 다니세요. 한 장 더 나눠드린 거 있죠. 아까 리사님 방금 이거 그 두 개는 코팅해서 다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 한 장 있잖아. 네, 그 뇌 건강은 코팅해갖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설명하기 쉽잖아요. 이 시상하부에서 그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시상하부 그 다음에 잘 보이죠? 시상하부 그 다음에 내척수액이 나오는 거 맥락 얼기 뭐 이런 것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내척수액이 안 나와서 말라버리면 여러분 뭐냐면 모든 저기 신경이 다 말라 비틀어서 죽어요. 전신 경화증 옵니다. 여러분 척수액이 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꼬리뼈까지 계속 순환을 해야 돼요. 척수액이 안 나오고 말라서 비틀어지면 신경이 다 말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건강한 게 돈 버는 것보다 최고 나아요. 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죠. 제일 행복한 사람이 이건희나 스티브 잡스지. 안 그래요? 아니 돈으로 행복하다는 거면 아니면 또 뭐냐면 뭐 워렌 버핏이나 뭐 진짜 돈 많은 사람도 행복하겠죠. 근데 이건희 회장님 아프니까 어때요? 호수줄 꽂고 7년 있다고 돌아가시잖아요. 물론 재산 쓰겠다 그랬지만 여러분 결국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호수줄 꽂고 있는 게. 그럼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아니 피해 먹어야 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뒤에 이게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탄소, 포도당이 있어야 뭐가 타요?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즉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 산소와 포도당을 태울 때 뭐가 필요해요? 코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활성산소가 나올 때 제거하는 총 SOD하고 아연물이 많다. 그냥 하나 넘겨보시면 카탈라제는 철, 글루타치온 페로시다제는 셀레늄. 근데 이런 마지막에 독성산소는 비타민 A,
C, E, B9, 미네랄, 파이토케미칼, 오메가3, 산화주스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시급 초급이에요. 초급인데 이거는 이제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고 오늘 이제 공부할 거는 다시 이거 체크리스트 있죠. 체크리스트 한번 봐보세요. 중간쯤에 아까 그 뭐죠? 해독 다이어트 1, 2, 3, 4, 1, 2, 3일 앞쪽에 있네요. 앞쪽에. 네. 찾으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1번부터 8번까지 쭉 여러분이 체크를 해봐야 여러분이 상대방을 해볼 수가 있죠. 네, 의료기관에서 과거 교통사고 수술 진단 받은 적 있나요? 예, 아니요. 또 그려보시고 가정적 본인 중에 1번부터 7번에 어떤 질환이 있는지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다이어트를 위한 경험치 기록을 한약 다이어트 했으면 했다 몇 번 했다 적어보시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처방 받았다 그러면 어떤 약인지 기억나시면 그걸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타사 다이어트를 해봤으면 타사의 뭐 A사의 뭐죠 바디키, N사의 뭐 TRB, TR90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시너지 뭐 해독 다이어트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운동 프로그램 뭐 주비스 같은 데 하고 이런 데서 주로 운동 프로그램만 해야죠. 커피를 먹으면 잠을 못 주무시나요? 이거는 적어놓으세요. 그 액티바이저 안에 과라나 뭐냐면 카페인이 들어있죠. 과라나 안에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못 먹는 사람들은 특히 액티바이저를 12시 이전에 먹어야지 오후에 먹으면 잠 못 주무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오전에만 먹는 걸로 2번 정도 바꿔주시고 자 BMI 본인 거 있잖아요. 본인 몸무게 뭐냐면 뭐 50kg다 50kg 나누기 키가 1m 뭐 60이다 그러면 1.6 나누기 1.6 하면 그게 나와요. BMI 바디 맥스 인덱스라 해서 체질량 지수라고 표현하는데 18.5보다 크거나 같은지 25 미만 본인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고 BMI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에서요 몸무게를 해보세요. 몸무게가 뭐 몇 킬로다 그러면 70kg다 그러면 70kg 키가 2m 70이다 그러면 나누기 1.7 나누기 1.7 두 번 해야 됩니다. 한 번 하면 높게 나와요. 네, 본인 키를 2번 나눠야 돼요. 그래야 그 바디 맥스 인덱스 BMI 지수가 나옵니다. 25 아래가 있어야 정상이고요. 25에서 30은 경도 비만, 그 다음에 30에서 35는 중도 비만, 그 다음에 35 이상 고도 비만이죠. 다시 해보세요. 몸무게 나누기 키 나누기 키 하셔야 돼요. 두 번 해야 돼요. 몸무게 나누기 키 나누기 몸무게 나누기 키를 뭐냐면 1m 70이면 0.7 나누기 0.7 해야 돼. 100분율로 나눠야 되니까 1.6이다 160이면 1.62 1.62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나사님은 골격이 크니까 그렇게 비만으로 안 보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왜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구만. 그렇죠. 중요한 문제. 그렇게 열심히 되셨어요. 얼굴은 아주 젊어 보입니다. 제가 일찍 결혼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저희 아들이 또 일찍 결혼을 해요. 몇 년생이세요? 73년생이에요. 아니 일찍 아니잖아. 아들이 29이니까 요즘 생각하면 요즘에는 35살 그래, 하니까 29면 자, BMI 자기 거 BMI가 뭐냐면 경도, 중도, 고도, 정상 혹시 18이나 19, 20 있어요? 20 있어요? 20, 21
22, 23, 24. 네, 나머지는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뭐 25 아니면 경도 비만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중도 비만이면 이제 좀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더 많이 되죠. 자, 그다음에 과거에 제일 좋았던 때 몸무게 적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몸무게 적으시고 도전 감량 뭐 5kg, 3kg 뭐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고요. 자, 1번부터 8번까지 스트레스 관련 본인이 실패한 원인을 적어보세요. 다 동그라미 치셔도 돼요. 거짓말 치지 마시고. 네. 스트레스면 스트레스 바로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비만약 복용, 그 다음에 대사성 질환, 과식복주의 하셨습니다. 네. 뭐 자기 해당되는 거 한번 해보세요. 뭐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가 있다 그러면 대사성 질환이죠. 네. 보통 서너 개는 다 동그라미 치시더라고요. 보니까 누구나 다 현대인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은 절실함이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몇 점이세요? 100점이요? 네. 그다음에 나영사님은 몇 점이세요? 100점. 네. 예은사님은 뭐 다이어트 할게요. 혜금사님은 행동 비만. 아니 이게 몇 점 만점 도전이면 절점. 가해자는 100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딱 표시할 때 보면 알아요. 100점이라고 한 사람은 진짜 하고 싶은 거고 80점은 그냥 뭐 내가 많이 해봤는데 뭐 그게 그거지 뭐 이러더라고요. 90점이면 그냥 네 얼굴 봐서 그냥 2번 표시해주고 그냥 3번은 그냥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을 3번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로 심리를 상대방의 심리를 읽는 거예요. 딱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상담기법이 달라져요. 과거에 좀 해보셨나 보네요 이렇게. 네. 항상 누구나 실패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게 도핑에 통과돼 있고 원료를 최고급으로 얻었습니다. 메인 인정원이 독일에서 생산하고 DMV라는 인증기관에서 품질을 관리해주고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모든 식품회사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회사 1위고 전 세계 8위나 뭐 이런 건데 회사 자랑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질 좋은 제품이다. 그래서 NTC 영양은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누는데 지용성을 수용화해서 흡수율을 높인 제품 마이크로솔 공법 그다음에 세포망의 문을 열어주는 촉매제를 이용한 PTC 이런 것 때문에 생체 용량 이런 거 좀 설명하시면서 가시면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통사고 있죠? 교통사고에다 적어놓으세요. 경추, 요추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경추, 유추, 요추. 교통사고 생기신 분들은요 대부분 1.5로 바뀝니다. 어떻게 되냐면 팡 받았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쫙 하니까 라운드 숄더가 생겨요. 이 어깨가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버려요. 교통사고 난 사람 항상 이렇게 걸어요. 왜? 충격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가 팍 안쪽으로 이렇게 1.5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경추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이 사고가 났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자세가 항상 이렇게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라운드 셔 앞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분들은 어떻게 다니는지 아세요? 자, 라운드 셔에 있는 분들 교통사고나 그 다음에 그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차량 타면 이렇게 못 해요. 차량 이렇게 다니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다녀. 이게 안쪽이 접혀가지고 딱 항상 가슴을 반드시 펴고 이렇게 다니셔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다닐 때 운동을 이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다니세요. 수시로 뒤로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어깨를 쭉 펴는 거. 경추는 45도 각도거든요. 이렇게 딱 들어보세요. 어깨 움직여보세요. 움직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따라서 F 안골 퉁지 그 다음에 천주 아문 자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시면요, 푹 들어가는 데를 마사지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마사지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옆에 있는 근육도 이렇게 풀어주시고, 옆에 있는 근육 있죠? 이렇게 푹 들어간 자리 있죠? 이렇게 풀어주세요. 근육을 옆에 들어간 근육이 풀려야 돼요. 이렇게 풀어주시고, 자 고개를 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리고 45도 각도로 탁 틀면 이렇게 맞아줘요. 뚝뚝뚝뚝 소리 나면서 맞아주게 돼 있어요. 네. 충분히 푼 다음에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경추가 일자목이 되기 때문에 그걸 교정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교정을 못 하시는 분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냥 천천히 이렇게 목을 자꾸 운동시켜주세요. 이렇게 여기를 푼 다음에 목을 다 충분히 다 풀어야 돼요. 근육을. 이 혈자리 푸시고 목에 있는 근육 푸시고, 수시로 시간 될 때마다 천천히 움직여 주시고, 그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오리처럼 하는 거.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뭐 이렇게 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경추를 자꾸 움직이셔야 되고, 그다음에 흉추는 자 숨을 앞쪽으로 들이마시는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바깥쪽으로 빼시면서 전 갖고 다리를 스바. 자, 숨 들이마시고 바깥쪽으로 들이뱉으면서 견갑골이 뒤에가 딱 달라붙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시원해져요. 그러니까 흉추를 자주 표현한다고. 그다음에 요추는 이거는 60도고 이 요추 각도는 90도예요. 90도니까 이렇게 돌아야 돼요. 교정을 할 때는 무릎을 딱 꿇으면서 엉덩이를 잡고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무릎을 살짝 굽혀요. 엉덩이를 잡고, 자 오른쪽에서 보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비틀리는 거예요. 정면을 보고. 아셨어요? 이렇게 정면 보고, 그다음에 반대편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한쪽이 결려요. 오른쪽이 결리는 사람, 왼쪽이 결리는 사람. 이렇게. 오른쪽 결리는 사람 손 들고, 오른쪽. 그 오른쪽이 더 뭉친 거예요. 왼쪽 걸리는 사람. 왼쪽이 더 뭉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이렇게 오토바이 자세로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고 방향을 이렇게 엉덩이 쪽으로 손을 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엉덩이 쪽으로 손을 내요. 이렇게. X자로 보세요. 이게 X자로 이렇게. X자로.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허리가 유연해져요. 어떤 거 일어나기 직전에 몸은 60도고 몸은 90도. 이거 경추는 45도, 흉추는 꺾이는 각도 60도, 그 다음 요추는 90도. 그래서 아까 그 이렇게 골반만 돌리는 거죠. 이 골반만 돌리니까 골반만 돌아가잖아요. 엉덩이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자꾸 연습하셔야 돼. 안 그러면 몸이 굳어져요. 한쪽으로. 골반이 움직여야지. 골반. 아, 가만히 붙이는 게 아니라 골반 엉덩이가 움직여요. 엉덩이가 움직여요. 엉덩이가 움직여요. 이게 엉덩이와 딸이 같다리 해야 돼요. 네, 이거 잘하시네. 네. 과거에 좀 놀아보고 싶나 봐요. 그래서 경추, 흉추, 요추가 제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은 뭐가 중요하냐면요. 적어놓으세요. 수술하면
일단은 마취제. 자, 마취제는요 적어놓으세요. 뇌건강, 뇌건강, 머리. 뇌 건강에 치명타적 건망증이 생기죠. 주로 마취 수술 많이 한 사람들은 특히 건망증 많이 생기죠. 다둥이 양반은 얘 3명 4명 낳잖아요. 그러면 특히 수술해서 낳은 사람이 있죠. 그냥 자연분만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여기 오신 분 중에 재밌어. 아침마다 그런데 막 이야기 엄마 핸드폰 어디에다 뒀냐? 엄마 핸드폰 꼭 있잖아. 아 그래가지고 너무 웃기는데 자기는 진짜 충격이래요. 날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핸드폰 그 냉장고에 넣어놓고 엄마 냉장고 엄마는 엄마 어디다 뒀냐고 그러면 다 찾아보고 냉장고 있을 거야. 그러면 진짜 냉장고 있어. 이거 희한하대요. 자기의 냉장고 큰일이 넣으세요. 아니, 근데 그걸 전에 내가 그 이제 우리 신랑이 야 너는 냉장고에다 뭐를 넣는데 한번 봐라 내 인정을 안 해서 10년 넘게는 근데 3일 있다 김치 냉장고 여기다 차키야 그 통 위에 고시다 이거 어떻게 넣는지 전혀 기억. 저도 기억 안 나요. 그래서 보조기를 화장대에서 3일 갖고 다니다가 그다음에 김치 냉장고에 진짜 동네에 보시라니. 그러니까요. 심각하네. 심각하네. 인정을 안 했지. 무슨 절대 안 봤는데. 그래서 뭐냐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수술을 해서 그런가 봐. 또 수술 싫어했거든. 그렇죠. 아, 6번 선생님. 네, 많이 한 사람일수록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듀오 많이 드세요. 아셨죠? 네, 듀오 많이 드세요. 자, 그 다음에 수술에 또 마취제 다음에 뭘 쓰냐면 찌잖아요. 그러니까 항생제. 자, 항생제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우리 장 건강에 치명타예요. 장 건강. 유익균, 좋은 균하고 유해균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균하고 나쁜 균 다 죽여버립니다. 장이 메말라지겠죠. 뭐냐면 그 균들이 뭐냐면 우리 몸에 뭐 비타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이런 메커니즘인데 유산균, 유익균, 좋은 균 다 죽어버리고 나쁜 균도 다 죽여버리니까 완전히 장 건강에 치명타예요. 장누수 증후군이 오죠. 그래서 장 전방이 다 패이게 됩니다.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이 그게 심해지면 이제 벤치트로 갑니다. 벤치트 자가면역 치료 너무 많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프지 말라고 소염 진통제나 마약성 진통제를 받아요. 그냥 진통제. 이런 처방을 하면 혈액이 적혈구에 이렇게 동글동글 다니다가 이 애끼리 이렇게 딱 꽈배기처럼 붙어서 다녀요. 그걸 연전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탁해져. 네. 어떠냐면 피가 이렇게 원래는 적혈구들이 이렇게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을 딱 드시게 되면 이 적혈구들이 이렇게 이 뭐냐면 서로 이게 밀어내는 힘이 약하니까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되네. 그럼 어떻게 돼요? 피가 산성화되겠죠. 걸쭉해진다 이 말이에요. 피떡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야 건강하겠죠, 혈관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칼슘의 역할이에요. 칼슘. 그래서 약을 많이 드신 사람은 혈액이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디를 자주 막아버려요? 혈관을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또 빠져나온 칼슘이 뭐냐면 뼈로 못 돌아가가지고 여기에 박혀서 이제 석회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혈관 건강에 진통제를 많이 드시고 여러분 주변에 타이레놀 그 다음에 뭐 개보린 이런 거 많이 먹는 사람들은 혈액하고 혈관이 다 나빠져 있어요. 왜 그러니까 탄성화 칼슘 아 무슨 말이냐면 칼슘이야. 이거는 제가 이제 생략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자연사에는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금방 이 말을 뭔 말인지 캐치를 했을 건데
이거를 이제 요 말을 방금 제 말이 이해가 된 사람은 초급, 중급 들은 사람이고 요 말이 소련 말로 들리는 사람은 안 들으신 분이고 그래요. 네. 건강은 진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이 딱 하면 뭔 말인지 알아요. 자, 우리 몸은 혈액을 pH 산도라 그러네요. 퍼센트 하이드로젠 수소 이온 농도라 그래요. 1에서 14를 기준으로 7.0은 중성이라 그러고 7.4를 약 알칼리 상태라 그래요. 이때가 피가 가장 어떠냐면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잘 다녀요. 근데 요게 뭐냐면 스트레스, 바로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그 다음에 약물 중독, 약물 복용, 기생충 이런 게 몸에 늘어나잖아요. 그럼 pH 7.3, 7.2, 7.1 이렇게 혈액 pH 산도가 떨어져. 그럼 혈액이 산성화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어버리냐 이렇게 딱 되면 딱 달라붙어. 산성화됐다는 말은 뭐냐 피떡이지거든. 혈액들이 이렇게 달라붙어갖고 다닌다 이 말이야. 이게 땀튀게 다닌다 이 말이야. 이것들이 혈관벽에 달라붙으면 뭐가 돼야 돼? 혈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원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항상성이라고 해요. 항상성. 원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을 뭐라 한다고요? 항상성이라고 해요. 그럼 혈액의 항상성을 복원하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될까요? 칼슘 피해서 예. 뼈에서 칼슘을 뽑아서 아니죠. 정확한 표현은 산성화된 혈액을 약 알칼리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칼리 성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알칼리 성분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 뼈에 지금 뼈에 저장되어 있는 알칼리 성분은 어때요? 이렇게 뼈에. 그럼 뼈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쪽에 산성화된 거를 다시 약 알칼리 상태로 회복을 하죠. 그러니까 혈관이 막혀요, 안 막혀요? 안 막히죠. 근데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 빼온 것까지 좋았어. 여기다 칼슘을 빼서 먹으면 좋았는데 뼈가 구멍이 점점 뚫려. 나이 먹을수록 뼈가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약해지죠. 그래서 60대에 뼈가 빡 부러지면 잘 붙어야 안 붙어요? 이게 딱 바그러지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어요. 복수차가 되고 많이 죽죠. 뼈가 안 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뼈 건강 60 넘어서는 뼈 건강이에요. 뼈가 부실해질수록 어때? 빨리 돌아가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뼈의 주성분이 뭐예요? 콜라겐하고 그 다음에 미네랄이죠. 콜라겐을 만들려면 단백질과 비타민 C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콜라겐 젤리가 나오니까 미네랄 충분히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계속 빼다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왜?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약물 복용이나 약물 독성, 그 다음에 기생충이 늘어나요. 요게 안 늘어나는 단계는 뭐냐면 산에 가서 주무시든지 요단강 건너가든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스트레스 없는 세상 없잖아요. 과로 없는 세상 없어요. 수면 부족 없는 세상은 저 나라밖에 없어요. 운동 부족도 저 나라 가면 없어요. 운동할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영양 불균형 저 나라 가면 안 먹고 살잖아요. 저 나라 가면 약 먹을 일 없죠. 기생충도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약물 복용의 약물 독성, 기생충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원인에 의해서 pH 산도가 떨어지니까 피가 어떻게 돼요? 산성화돼요. 탁해지고 건축이 됩니다. 이거를 다시 이렇게 바꾸는 거를 원 상태로 돌리려고 하는 성질을 뭐라 그래요? 항상성이에요. 항상성이 유지되려면 약 알칼리 상태가 돼야 돼요.
약알칼리 상태가 된단 말 기억나요? 네. 그럼 산성화된 거에다 뭐가 필요해요? 알칼리. 이게 합쳐져야 약알칼리죠. 그래서 미네랄 칼슘이 이 알칼리 성분인데 여기 뼈에서 빼온다 이거네. 뼈에서 빼오니까 무슨 당혹증? 골다공증. 빠져나온 칼슘 못 돌아가. 혈관벽에 받쳐서 뭐가 돼요? 동맥경화. 네. 그래서 칼슘 부족으로 신장 결석이 생겨요. 칼슘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합성 칼슘 많이 먹으면 그러겠죠. 근데 저희 같이 이온화된 칼슘을 드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저거를 해석할 줄 아는 눈높이를 가지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죄송한데 방금 설명하시는 도중에 네네네. 뼈가 안 붙으면 복수가 차서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뼈가 부러지시잖아요. 뼈가 부러지면 우리 몸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뼈에서 뭘 만들어내냐면 우리 몸에 필요한 이 골수 안에서 성체 줄기세포를 만들어요. 여러분 성체 줄기세포라는 건 뭐냐면 미분화된 세포라 그래. 미분화된 세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아직 어떤 걸로 발견되기 전이야. 이 성체 줄기세포는 피를 만드는 세포가 있어요. 저혈모세포. 요게 이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분화가 돼요. 그러니까 분화되기 전이니까 이거를 성체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적혈구가 부족하면 이제 골수에서 성체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이제 뼈를 자극을 하면 이제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백혈구가 만들어지고 혈소판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성체 줄기세포에서 또 우리 몸에 중간엽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뭘 만드냐면 우리 몸에 필요한 뼈. 근데 뼈가 부러졌어. 근데 뼈를 복원하는 이 성체 줄기세포가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지죠. 네. 여러분 계속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세포 내각과 외액의 물이 어디로 빠져나와요? 세포 안에 있는 물이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와요. 이게 배가 부르게 되죠. 그러면서 그 복수 찬다 그러잖아요. 복수 찬스 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뼈가 부러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뼈, 근육, 인대, 힘줄 이런 걸 복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혈관 내피세포, 혈관 내피세포를 복원하는 이 성체 줄기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혈관, 그 다음에 뼈나 인대나 근육, 힘줄 뭐 이런 거, 신경세포 이런 걸 복원하는 세포, 그 다음에 피를 만드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거는 우리 몸에 필요로 한 그 오장육부를 복원하는 거고, 혈액 안에 복원하는 거 있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혈액 말고 나머지 혈관이나 근육 뭐 이런 거, 뼈, 인대, 신경세포로 만드는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게 뼈가 부러져 버리면 안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간의 독소가 점점 어때요? 많아지죠. 그러니까 간에서 알부민을 만들어내는 게 힘이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 안에 있는 물이 세포 바깥으로 다 빠져나와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런 거 모르셔도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혈액의 항상성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pH 산도 7.4가 유지가 안 되면은 우리가 혈액이 점점 산소화되죠. 산소화된 원인이 뭐예요?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그다음에 약물 독성이나 약물 복용, 그다음에 기생충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피가 탁해지고 걸쭉해지고, 그걸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그러는데, 산성화된 그 알칼리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뼈에서 칼슘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7.4가 돼. 그러면 저렇게 붙어있던 혈액이 어떻게 돼요? 다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뼈에서 빼앗기 때문에 뼈는 무슨 다공증? 골다공증. 빠져나온 칼슘이 이제 혈관벽에 붙으면 무슨 경화? 동맥경화. 그게 이제 결석처럼 돌아다니면 신장 결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콜라겐, 미네랄 많이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건강하려면 단순해요. 뼈만 건강하면 돼요. 미네랄 어디 들어있어요? 리스토리, 시베,
콜라겐은 우리 지금 뷰티 콜라겐 나오잖아요. 예. 미네랄은 우리 몸에 나쁜 중금속 다 밀어내죠. 콜라겐은 무슨 일을 해요? 접착제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를 접착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두 가지 영양소만 잘 먹어도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피의 산도를 지켜주는 것보다 0.9%의 무슨 농도? 염분 농도. 우리가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특히 소금을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먹어주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죠? 네. 나머지는 다음 달 수요일에